안녕하세요. 김치인 부어스트 우나. 저는 민입니다. 언니 우리 지난주에 챌린지 하기로 했잖아. 얼마나 잘 성공했어? 뭐 시작이 반이니까. 그럼 성공이라고 봐야지. 응. 아니 뛰기로 한 거 매일마다. 아니 3일이지 너는? 일주일에 3일. 일주일에 3일. 어떻게 했어? 지금 안개도 끼고 앞이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걷기로 했어. 일주일에 3일 뛰기 못하고 그냥 걷기로. 앞이 안 보여서? 앞이 안 보여서. 그리고 애가 아파가지고 집에 있는데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서 걸었지. 같은 거리를? 같은 거리를. 근데 안개가 진짜 많이 껴서 힘들긴 했겠더라고. 이제는 완전히 겨울 같아. 앞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좀 되게 춥고 확실히 그지? 근데 월동 준비 확실히 해서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지. 장갑도 끼고 나가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 뭐 나가려면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때? 지금 겨울에 하필 이렇게 챌린지를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일단 그 옷 입는 것까지가 제일 힘들고 나가면 괜찮은데 힘들지. 옷을 입는 게 제일 힘들다. 언니는 챌린지 얼마나 잘 해냈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아니면 발견하기 그걸 했는데 사건사고가 더 많이 터지더라고 오히려. 생각까지도 못했던 난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잡생각들에서 부정적인 것을 잡아내보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왜 사건이 터지지?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혼돈의 시간을 좀 보내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너 감사일기 쓴다 그랬잖아. 난 감사일기 쓰지. 그 비슷하게 감사할 거를 어떤 순간 인지가 될 때 좋든 안 좋든 그때 감사할 걸 그냥 찾자 차라리. 아예 바꾸기로 했어. 포커스를 바꿨네.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쨌거나 일은 일어나는데 거기서 한번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책 제목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 기쁨의 1000가지 이름인가? 책 제목 이쁘다. 책 제목 이쁘지? 그러면 그 제목이 벌써 암시하는 게 있잖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바라보지 않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좋은 거 생각하기로 이제 챌린지가 그쪽 살짝 바뀌었어. 그럼 감사할 만한 거를 뭐 하루에 몇 개 이상 찾기 이런 거야 그러면? 뭐 몇 개로 한정하지는 않고 어떤 순간 인지가 될 때 아니면 아이가 뒤집어져요. 만약에 그 순간에도 내가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는 거지. 우리 아이가 뒤집어졌는데 머리는 안 다쳤다. 그런 거지. 감사하다. 그런 거지. 부정적인 걸 찾게 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있네. 이것 때문에 속으로 불평하고 있네. 이러면서 안 그래도 불평한 나를 또 내가 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연쇄작용이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은 약간 악몽이었어 사실. 힘들었겠다. 장난 아니었어. 이것이 소위 끌어당김인가 우리? 부정적이어서 끌어당긴 거지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유리구슬이 얘기하는 거죠. 부정한 아이를 다 와라 이런 거. 그렇게 된 거구나. 우리 무의식이 그렇대. 아니다, 아니다, 못, 뭐 이런 거. 이 표현을 무의식은 이해를 못 한대.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교육시키고 할 때 안 되는 거 뭐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걸 얘기해 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 높은 데 올라가지 마. 이러면 애들이 올라가지 마를 듣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하는 그 행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일로 걸어가 볼까? 뭐든지 제대로 된 방향을 얘기를 해줘야지. 안 되는 걸 얘기하면 그걸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위험하고 안 되고 이런 거 다 얘기한 거지만 사실 아이들한테는 그게 아이디어를 준 거래. 아이들은 무의식 자체인데 그거를 이해 못한대.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 챌린지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 자체를 약간 나한테서 좀 빼고 싶다고 하면은 시작 자체도 아예 그거를 빼는 게 더 옳지 않았을까라는 게 오늘 아침에 든 거야. 그러니까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할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다음 주 지나면 한번 보자고 내가 무슨 얘기하나. 나는 이번 주 계속 할래. 걷는 거 일주일에 3번. 뛰는 거 말고 걷는 거. 나는 저녁에 태권도가. 그러니까 해는 못 보지 밤에 가니까.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 보통 2번? 그래도 대단하다. 애가 학교도 가고 태권도도 하는 거 힘들어 하진 않아? 얘가 일단 엄마가 같이 하니까 더 쉽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태권도 한번 시켜봐. 너무 좋아하던데? 그래. 나 놀랐어. 내년에. 그러면 학교 생활은 잘 따라가? 학교 생활은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감은 없어 일단 이제. 다행이다.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어때? 딸은 학교 생활 잘해?
학교 생활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난 얘가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 학교에서. 교과서가 가끔 그냥 프린터만 왔다가. 교과서 같은 게 사실 몇 개 있지도 않지만 학교에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 지금 뭘 배우는 거지? 의문이 굉장히 많아 나는. 나도 우리 애 가방 보면은 공책만 있더라고. 그리고 프린트물 그런 것만. 그러니까 예습이 안 돼. 예습을 왜 시켜? 그러니까 좀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뭘 알아야 시키지. 학교에서 지금은 시키는 것도 충분히 도전적이다.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물론 독일 학교는 쉽지만 또 한국에 비하면 그런 생각 안 들었어. 나 애들 시험지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애들 시험지? 어. 그래 맞아. 시험은 자주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자주 봐? 종종 본다는 생각은 들던데 나는. 그래? 왜냐면 사인을 내가 여러 번 하니까. 음. 이거 엄마 사인해줘. 그거 다 테스트 본 거잖아. 근데 뭐 거창한 시험이 아니지. 지자체별로 어떤 정형화된 시험을 친다거나 뭐 시기별로 이게 아니라 다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 알아서. 자기가 맞아. 문제 출제 내고 자기가 채점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압적으로 보이는 시험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공책 한 장 찢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프린트물. 대부분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의문이야. 얘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학교 다른 뭐 친구들이랑 지내고 뭐 다른 활동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학습의 진도의 면에서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 진도는 나도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냥 이런 거 같아. 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일단 철자를 틀리지 않게 잘 쓰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 일단 2학년까지는. 그래 그건 확실히 다르긴 하다. 한국은 한글을 다 떼고 간다잖아 학교에. 그렇지. 근데 여기는 가서 떼잖아. 그거 다 떼는데 2년 걸려. 그러니까. 뭐 필기체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런데 글자를 틀리지 않게 쓰고 하는 거는 2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인 거지. 지금 2학년이잖아. 그지? 우리 애들 둘 다. 이제 글자 철자 계속 엄청 틀리잖아. 지금 안 틀리면 그걸 배울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 또 틀렸어? 이게 아니라 틀렸구나. 다시 해보자. 틀린 걸 또 틀리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 아킬레스건지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글이 그만큼 쉬운 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 쓰기는 한글이 더 쉬운 것 같아. 배우고 쓰는 게 쉬운 것 같아.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써내려고 하면 그 발음과 철자 간의 괴리가 크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뭐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아. 한국은 확실히. 세종대왕님 대단하시네. 대단하시지. 아이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뭘 배우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1, 2학년까지는 굉장히 좀 쉬운 거는 같아 애들 그지? 뭐 별로 어렵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애들 가끔 이제 숙제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에 우리 아이의 공책을 봤더니 앞에서 한 5장밖에 아직 안 썼는데 공책이 두툼하더라고. 한번 생각해봐. 아마 여기도 그럴 걸. 공책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프린트물로 책자가 이렇게 스테플러로 찝혀서 들어가 있고 또 이게 고슴도치에 대한 내용이었어. 혹시 본 적 있어? 우리도 배웠네 고슴도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고슴도치에 대해서 2학년 아이가 탐구를 하게 되는 건 거야. 그 고슴도치 자체에 대한 공부도 탐구도 들어가지만 고슴도치가 살고 있는 그 생태계까지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가위로 오려서 붙이고 색칠하고 그림도 그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고슴도치 하나를 가지고 그 오감을 다 이용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뭐 교실에 보면 박제된 고슴도치도 하나 있대. 그래서 만져가면서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의 공책을 보면 이런 애는 이렇게 배우는구나 학교에서. 고슴도치는 나한테는 이런 거거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뭐 예쁘다 이런 말 있잖아. 나한테 고슴도치는 그거야. 그냥 그 말에서밖에 나는 모르겠어. 아 그렇네. 확실히 자연을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 뭐 나무의 종류, 나무 이파리가 넓적한 이파리인지 뾰족한 이파리인지 맞아. 그런 것도 배우더라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연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가서 그리고 뭐 씨앗을 주워 오세요. 이런 숙제가 씨앗을 주워 오세요. 맞아. 학교 가방에 보면 무슨 뭐 솔방울부터 시작해서 나뭇가지랑 뭐 나뭇잎이랑 이게 수두룩하잖아 보면. 그건 다람쥐야. 본인이 다람쥐야. 내 본인이 다람쥐네. 그런데 그게 되게 난 재밌었던 게 고슴도치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깊이 배우지라고 생각했거든.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한 흔적이 있는 거야. 그 공책을 보니까 이거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야. 아니야. 나 일주일 내내 배우는 것 같아. 그 일주일 내내 아무리 아니어도 일주일 배웠겠지. 그걸 보니까 깊이 탐구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고슴도치 하나를 가지고 그냥 깊게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긴 뭐 지문도 좀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스스로 읽고 이해도 다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질문들을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그 관련된 생태계까지 얘네들이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어린 나이에 가지게 되는 거야. 거미랑 고슴도치랑 관련 없어 보이지만 고슴도치가 사는 생태계 안에 덤불 위쪽 부분에는 거미줄 치고 거미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런 걸 같이 포함해서 그 생태계를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 둥지 짓고 사는 새도 들어가고 가끔씩 돌아다니는 도마뱀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런 걸 갖다가 뭐 거기엔 뭐뭐가 살고 뭐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위치에 맞게 붙이고 도마뱀은 밑에다 붙이고 이런 식인 거야. 맞아. 그리고 색칠을 하고 그러니까 기억이 더 잘 나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느꼈던 거는 학습하는 방법을 혹시 가르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 아, 하나를 탐구할 때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황까지 다 같이 보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글로만 접했다고 하는 거랑 내가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그지? 이런 것들이 내 학습을 조금 더 잘 강화시켜주고 기억이 잘 나게 하는 방식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재밌지 일단. 그걸 종이로 한 장 받아가지고 이런 정보가 있다. 그 고슴도치의 환경이야. 라고 외우라고 했으면 얼마나 지겹고 맞아. 기억도 안 나지. 근데 그거를 다 자기가 색칠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쁘게 그렸네. 색칠 잘했다. 뭐 이렇게 그런 피드백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다?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일까? 난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어. 그럴 수도 있겠네. 확실히 보면은 서두르지 않는 것 같기는 해. 맞아. 천천히 가. 이 고슴도치 하나를 배운다는 것도 좀 신기했지만 굳이 고슴도치를 일주일이나 할애해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험을 친대 그거를. 고슴도치에 관련해서? 그래서 시험을 친다 그랬대 선생님이. 그래서 보통은 나는 시험 언제 치는지 모르거든. 선생님도 얘기도 안 해주는데 우리 아이가 사인을 엄마 해줘. 그러면 이 시험 쳤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안 그래? 어때? 맞아. 우리 애도 가지고 와. 엄마 여기 사인해야 된대. 그러면은 내가 그 시험지 밑에다 각 장마다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시험 치기 전에 애들이 그럼 공부하고 이런 건 없지? 없어. 그래서 되게 의아해. 언제 시험을 보고 언제 시험 준비를 하는 건가? 아니 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들지. 나는 한국어마니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지? 그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는 들었어. 이거 시험 불시에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청원을 내는 엄마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인 좀 해달라고. 나는 안 했지. 우리한테 프레셔를 주라고 하는 거잖아. 나는 싫어.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나는 안 했는데 불시에 보는 거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는 걸 보면 준비를 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구나. 어딜 가나 있는 것 같기는 하네.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성적을 되게 중요시 여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사는 동네가 내가 사는 동네가 좀 그런 동네일 수도 있어. 여기도 그래. 거기서 좀 그렇지. 시골일수록 오히려 더. 여기도 시골이긴 한데 시골에서도 약간 그 교육률 높은 데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딱 그런 데잖아. 근데 이제 남편 하는 말 들어보니까 누가 취업할 때 초등학교 성적 봐? 나한테 딱 그 한마디로 내가 아니 이거 시험 진짜. 준비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다. 내가 이제 남편한테 그랬어. 이거 이렇게 점수만 계속 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얘가 준비를 하면 좀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이 야 취직할 때 누가 초등학교 시험 점수 보냐? 나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멀리 보시네. 널 그래서 괜찮은데? 내가 아니 취업을 하려면은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냐. 너무 멀리 간 거야. 그지? 남편이 볼 때는. 나도 좀 그런 주의네 그러고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일단 나의 한국적인 관념을 붙들고 있지 말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내가 어떻게 나도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최대한 내가 빠지고 싶어. 이거는 얘 걸로. 그러니까 이 공부의 문제를 엄마랑 얘가 결부해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얘가 그 고슴도치 시험 친다고 선생님이 한 일주일 뒤에 정도쯤 언젠가 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시험 얘기는 처음 들어본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뭔가 중요한 시험인가 보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시켜야 되나? 갑자기 선생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고 모른 척하기가 되게 싫잖아. 나중에 학부모 면담도 이제 1월이면 딱 날짜가 잡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가야 된다. 근데 얘가 이러는 거야. 선생님 말로는 자기 전에 한 번만 읽으면 된대. 그러면서 그냥 자기 전에 자기가 그냥 읽더라고. 오. 그만큼 뭐 고슴도치니까 그지? 읽을만 한 거야. 한 거지. 그런데 어떤 시험을 칠지는 모르겠지. 근데 철자 같은 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읽어서는 사실은 되지는 않겠지. 거기에 나도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사실 쓰는 거를 배우는 거의 넘버원은 써봐야 되잖아. 내가 계속 써봐야 돼. 그리고 독일어는 되게 내가 봐도 어려워. 이게 발음이 이에인지 아이인지 뭐 음라웃이 나오는지 여기 나오는지 그걸 잘 맞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분명히 써봐야지 나중에 시험을 잘 볼 것 같은데 이게 숙제가 아닌데 또 내가 써라고 하기가 좀 그런 거지. 괜히 또 그렇지. 나 같으면 그러다가 영혼이 멀어질까 봐 사실 겁나서 냅두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 시험을 이제 친 결과는 나는 모르고 시험 어제 쳤다는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거는 같아. 그런데 이제 언젠가 뭐 사인하라고 하겠지? 근데 그 전에 나보고 사인하라고 줬던 이제 시험지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 객관식이 하나도 없어. 나 몰랐어. 객관식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치, 없잖아. 그치? 그 주저리 써야 되는 것도 있어. 맞아. 문장으로 쓰세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수학은 풀이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그렇지. 것도 있어. 맞아.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거기는 김나지움을 간 상태에 이제 좀 큰 아이인데 거기는 하물며 걔가 좀 약간 특별한 아이인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자기만의 과정을 쓴 거지.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과정을 해서 그 답이 나오는 건 맞아. 하지만 자기가 가르쳐준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걸로 100% 처리를 하지 않는 거지. 점수를 몇 개 뺐겠지, 몇 점. 어쨌거나 답만 적으면 안 돼. 답만 적으면 안 되고. 그리고 문제 자체가 반드시 과정을 담게 돼 있잖아. 그지? 특히 이제 국어 같은 시험 여기서 그지?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걸 설명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 교과 과정도 돼 있고 그러니까 학습 과정인 거지. 그리고 그것이 시험인 거지.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나는 내가 받은 교육이랑 완전 다른 교육이라 수학 같은 거 숙제할 때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우리는 맞아. 다른 교육을 받고 있구나. 너랑 나는. 정말 그런 것 같아. 5를 배울 때 2 더하기 3은 5. 이거를 사실 외우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걸 얘네들이 알아내야 되는 거야. 과정 자체가. 하다 보니까 여기 2개 있고 3개 있으면 5개지. 라고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5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길고 정말 답답하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딱 보면 안 보여? 이렇게 보이는 5 2개 있으면 10이지. 10 알고 5 알면은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스스로 알아내려고 하면 그거 사각 개수도 세봐야 되고 2개 3개 또 합쳐도 봐야 되고 떼도 봐야 되고 이걸 그림으로 그걸 그렇게 오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사회가 기다려주는 사회인 것 같아. 아파도 기다리고 항생제 안 주고 실험 먹이고 수학도 기다려주고 국어도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애가 그 자연적으로 성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 자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사회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 애가 이렇게 늦게 배운다 그럼 나도 진짜 속 터질 것 같아 사실. 그렇지.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줘.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까? 애들이 다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엄마 나만 느려. 그 시작점 자체가 다를 것 같아. 지금 똑같이 얘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초등학교 2학년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차이가 진짜 크게 날 것 같긴 해. 애들이 워낙 잘하니까 거기 애들은. 근데 이거를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좀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키우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지만 컸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확실한 차이점. 여기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어른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 그래? 정말 어른. 고등학생들 얘기해 본 적 있어? 주위에 없어 고등학생이. 난 정말 고등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 놀라는 게 어른인 거야. 내가 어른으로 대해줘야 되고. 그리고 걔네들도 너랑 나랑 차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
오. 그러니까 뭔가 서로 토론을 하는 거는 네가 나이 많다고 더 많이 알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해. 걔네들 너무 많이 많은 걸 배우기도 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식구들 모여서 앉아 있는 자리, 뭐 우리는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람이 명절에 모인다고 할 때 한국은 좀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다 같이 얘기하는 거고 애들이 중간에 뭐 어른들 얘기한다고 뭐 끼어들고 이런 문화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냥 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건강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 그러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견인 것이지 어린애가 뭘 모르고 약간 그냥 들어준 척하고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맞아. 근데 그렇게 지금 학교 2학년짜리의 교과 과정을 봤었을 때 벌써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를 파고드는데 애네들이 무슨 주제인들 깊이 있게 얘기를 못 해보겠어? 그렇네. 그지? 근데 그 과정을 초등학교 때 이렇게 거치게 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기도 하네. 그런데 이 과정을 만약에 패스를 못했다? 4년 안에? 그러면 걔네들은 대학을 못 가지. 갈 수 있지만 힘들지.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 나도 여기서 대학을 안 해봐서 안 나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1학년 1학기에 끝나면 애들이 안 나오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한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 졸업이 힘들대. 졸업도 힘들다고는 들었고. 근데 일단 그 김나지움 고등학교 자체가 그 힘든 것 같아. 맞아. 그것도 많이 들었어. 갑자기 고슴도 지른 거 배우다가 한 번에 그냥 그 폭격이잖아. 공부량이. 그러면은 이제 5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여러 과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애들 힘들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그 과정 자체가 그런 거 대학을 가기 위한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의 학습을 통과를 하면 4학년 졸업하면 5학년부터 이제 너는 김나지움 가서 공부 시작. 나머지는 그 다음 학교. 나머지는 또 그 다음 학교. 레알 슐레, 하프 슐레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 이제. 그렇게 가르는 작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탐구하는 이런 과정이 나는 재미가 없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확 잘라버리는 거지. 내가 뭐 기술에 관심이 있다. 그런 애들은 기술 쪽으로 나가도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돈을 못 벌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굉장히 여기는 중요시되는 곳이니까 그런 건 문제 없는데 어린 나이에 직업을 4학년에서 결정하는 건 조금 심하긴 하지.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나는 이렇게 독일이라는 곳에 있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뭐 한번 해보긴 되더라고. 너 어떻게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늘 스트러글이지. 이거를 내가 받지 않는 교육을 이 아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게 나는 어렵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잘할 수 있겠지. 그냥 약간 이런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그냥 알아서 헤쳐나가겠지 이렇게 그냥 믿고 맡기는 쪽이야. 그럼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그걸 물어보면 좋겠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뭐 독일 가정이거나 한국 가정일 수도 있는데 독일에서 애들을 키울 때 맞아.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곳에서 조금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지. 그거를 저희와 나눠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